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요즘 대통령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겼다면 걱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겨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제2의 링컨, 제2의 케네디 일가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한국의 링컨이 될까요? 아니면 한국의 케네디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를 반가워해야 할지 걱정해야 될지, 그건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어디에 방문할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김건희 팬클럽에 미리 공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는 추세인가 봐요. 이 선거운동은 언제 끝날까요? 자, 궁금하죠? 근데 이 국민의힘 이 친일이라고 해야 될지, 극우라고 해야 될지, 보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애매한 사람들이죠. 친일파인지 아니면 뭐 애국자들인지 보수인지 아니면 가짜 보수인지 극우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어느 나라의 극우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늘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항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팬클럽인지 뭔지 윤석열이 어디에 가서 뭘 할지, 이거 뭐 하루 전에 공지되는 건가요? 공유되는 건가요? 예전에 19대 대선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직후부터 벌써부터 20대 잠룡 지지율이네 뭐네 하면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선의 연장이었죠. 얘네들은 그게 특기인가 봐요. 끊고 맺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선거는 끝난 지 3개월 돼가는데 아직도 선거인들 착각하는 19대 대선 때로 그랬습니다. 19대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등 이런 사람들 계속 대선 분위기로 갔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선거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 정치의 단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그 선거를 위해서 다들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 의원 배지 달고 기초 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자치단체장 되고, 이놈의 머리통 속에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머리통 속에, 그 마음 속에, 머릿속에 국가와 국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오로지 괜찮은 직장, 높은 사회적 지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진영 선동 정치는 그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죠. 오로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된 자가 이제 당선됐고 취임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손 흔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60%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뭐 다들 와 하면서 그냥 임금님 행차하셨다 그런 것 같아요.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패션 모델인지 영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물이 좋습니다.
네, 외모 괜찮아요. 옷도 잘 입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외모가 좋고 반반하고, 그리고 네, 미인 맞습니다. 그리고 옷 잘 입어요 정말. 근데 화장하고 자기 이쁘고 이쁜 옷 입으려고 영부인 하는 건지, 정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화장하고 치장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선거는 끝났는데 아직도 대선 분위기라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전에도 그랬죠. 19대 대선 끝나자마자 20대 대선 직전까지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뭐 이네들 무조건 대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된 리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요, 오랫동안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치를 해야겠어. 도저히 이 국회의원 배지 안 되면 법을 못 바꿔서 이게 안 돼.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가로서 성공을 해서 내가 지역사회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 발목을 잡네. 그거 지역 의원한테 부탁했더니 들어주질 않네. 이거 진짜 내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도저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국회의원 해야겠다.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하려고 정치를 하고, 장관 되려고 정치를 하고, 의원 배지 달고 싶어서 지방선거 대비하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을 달성했으니 할 게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그러면 현직 의원들은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느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 있죠. 자, 유튜브 채널 중에 50만 넘는 그 문제가 되는 인민재판하는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인민재판이라니 참 충격적입니다. 시사타파TV 같은 유튜브 채널이 50만 넘게 구독자 가지고 있다? 진보 좌판의 개돼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다음번에도 이길 수 없다. 자, 확신나게 말씀드립니다. 왜? 걔네들이 하는 거는 증오와 저주와 비난과 비판, 험담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걔네들은 오로지 증오 집단이에요. 증오 집단. 증오 집단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컨텐츠가 거지 같은 거예요.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지적을 하죠. 컨텐츠가 바닥나서 이민재판하고 있다. 저는 그 더 탐사에서 했던 말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채널에서 얼굴 디밀고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퇴출감이라고 가히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들이 당선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름을 걸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선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왜냐면 유튜브 채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범죄자도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딱히 구글에 아이디를 못 만들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기 채널 만들어서 떠들면 될 거를, 야, 저쪽에 뭐 저기 구독자 좀 많대, 저기 나가서 좀 뭐 하면은 홍보 많이 거친데, 좋다고 거기 가서 출연하는 수준이라면
무슨 그런 나부랑이들이 국회의원입니까? 다행히도 거기 나간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져야겠죠. 물론 이제 안 떨어진 사람도 있긴 해요.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배지 달고 여전히 그냥 파리 정치하고 있죠.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질 거라는 생각 안 해요. 똑똑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막 난리를 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건지, 그걸 잘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막 상대편 국민의힘 잘 까는 국회의원이 최고다라는 그런 병신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상대방 까는 말이 주로 나오는지를 보세요. 시사타파와 친했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 연설에서 자기가 윤석열 정부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뭐 무너뜨리네 뭐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 과연 당원을 위한 말이 있었는지, 연설에 국민을 위한 연설이 있었는지, 국가를 위한 내용이 있었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 정치를 할 자격은요, 평소에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렇게 하면은 소외계층이 좀 더 양극화 현상을 좀 줄이게 하지 않을까? 뭔가 정책에 대한 주된 얘기, 자기의 막 고민, 생각, 이런 게 막 90%를 차지하고, 그래도 이제 정당 소속이니까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하는 10%의 비판은 필요해요. 지금 제가 왜 진영 선동 정치를 중단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들 되게 편하게 정치하고 있어요. 그냥 뭐 연구할 거 없고 창의적일 필요 없고 무조건 독설 날리면 돼요. 그러면은 바보 같은 이 지지자들은 좋다고 막 슈퍼챗 쏘고 지지 날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저기 패싸움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지지하나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인을 지지하시고 계시나요? 그거 좀 잘 구분해 봅시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고요. 왜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 난리 펴는지, 집회 왜 나가는지, 국민의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바뀌길 바라서 나가는 겁니까? 그 관점. 어떤 정치인이 나대면은요, 걔가 주로 하는 말이 몇 퍼센트가 비난이고 몇 퍼센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선동 싸움꾼들만 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매번 봐야 될 겁니다. 검수완박, 소리는 높았고 의석수도 많았지만 실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